2000년 전 화산재 속에 묻힌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펼치려고 하면 가루가 되어 부서졌고 수백 년간 수많은 학자들이 도전했지만 전부 실패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고고학자들도 첨단 장비를 가진 연구소들도 포기했죠. 그런데 2023년 21살 컴퓨터공학과 대학생이 이 불가능을 깨버렸습니다. 고고학 전공도 아니고 역사학 박사도 아닌 그냥 대학생이요. AI를 활용해서 두루마리를 펼치지 않고 글자를 읽어낸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그 안에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플라톤이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 말,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다고 믿었던 고대 철학자의 저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오늘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로마의 휴양 도시 헤르쿨라네움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섭씨 500도의 화쇄류가 도시를 덮쳤고 모든 것이 재로 변했죠. 그런데 이 재앙이 역설적으로 엄청난 보물을 보존시켰습니다. 1750년 발굴 작업 중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장인 소유로 추정되는 별장이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서 무려 1800개의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나왔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개인 도서관이었죠. 문제는 이 두루마리들이 숫덩이처럼 까맣게 타버렸다는 겁니다. 고온에 탄화되어서 장작처럼 변해버렸거든요. 학자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펼쳐보려고 시도했지만 건드리기만 하면 바스러져 버렸습니다. 18세기에는 특수 기계를 만들어서 조심스럽게 펼치는 방법을 시도했는데 하루에 겨우 몇 센티미터밖에 진행하지 못했고 그마저도 절반 이상이 부서졌습니다. 몇몇 두루마리는 성공적으로 펼쳐졌지만 대부분은 손도 대지 못한 채 남아 있었죠. 19세기와 20세기에도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화학약품으로 부드럽게 만들어 보기도 했고 증기를 쐬어 보기도 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죠. 두루마리만 더 손상되었습니다. 결국 학자들은 포기했습니다. 언젠가 미래의 기술이 발전하면 읽을 수 있을 거라 믿고 남은 두루마리들을 봉인하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2015년 미국 켄터키 대학의 브렌트 실즈 교수가 새로운 접근법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간단했죠. 두루마리를 펼치지 말고 CT 스캔으로 내부를 3D로 촬영한 다음 컴퓨터로 가상으로 펼치자는 거였습니다. 실즈 교수팀은 이미 이 기술로 성과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엥게디 두루마리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불에 타서 숫덩이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로 스캔해서 가상으로 펼쳤더니 구약 성경 레위기 내용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헤르쿨라네움 두루마리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엥게디 두루마리는 금속 성분이 섞인 잉크로 쓰여 있어서 X선에 잘 보였는데 헤르쿨라네움 두루마리는 탄소 잉크로 쓰여 있었거든요. 탄화된 파피루스도 탄소고 잉크도 탄소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은 종이 위에 검은 글씨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X선으로 스캔해도 파피루스와 잉크가 똑같이 보였죠. 구분이 안 됐습니다. 실즈 교수팀은 몇 년간 이 문제와 씨름했습니다. 영국의 다이아몬드 광원 연구소에 있는 입자 가속기를 이용해서 초고 해상도로 스캔해봤는데 여전히 글자는 보이지 않았죠. 구조는 완벽하게 보였지만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잉크 자체는 안 보이지만 잉크가 파피루스에 스며들면서 생긴 미세한 질감 변화는 감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였죠. 갈대펜으로 글씨를 쓰면 파피루스 표면에 아주 미세한 요철이 생기거든요. 입자 가속기의 X선은 일반 X선과 달랐습니다. 태양보다 수백만 배 밝은 빛을 쏘아서 물질의 미세한 질감 차이까지 감지할 수 있었죠. 이 기술로 스캔하니까 드디어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캔 데이터에서 글자를 찾아내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었거든요. 한 두루마리를 분석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릴 판이었죠. 이 속도로는 1800개의 두루마리를 다 읽으려면 수천 년이 필요했습니다. 2023년 실즈 교수는 큰 결심을 합니다. 혼자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스캔 데이터와 연구 코드를 전부 인터넷에 공개해버렸습니다.
전 세계 누구나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리고 베수비오 챌린지라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파피루스에서 글자를 읽어내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는 거였죠.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이 후원에 나섰고 총 상금은 100만 달에 달했습니다. 이 대회에는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고고학자나 역사학자가 아니라 대부분이 컴퓨터 공학자, 프로그래머, 대학생들이었죠. 이들은 온라인 포럼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코드를 나눴습니다. 참가자들의 접근법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상으로 두루마리를 펼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어떤 사람들은 잉크의 흔적을 찾아내는 AI를 훈련시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손상된 표면을 복원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핵심은 AI 훈련이었습니다. 잉크가 보이는 파피루스 조각들이 일부 남아 있었거든요. 이 조각들을 스캔해서 AI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가 잉크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없는 부분이라고 알려준 거죠. AI는 수백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분석하면서 패턴을 학습했습니다. 잉크가 있는 곳에 미세한 질감 특징을 익힌 거죠. 색깔이 아니라 촉감을 배운 셈이었습니다. 2000년 전 필경사가 갈대펜으로 글씨를 쓸 때 생긴 미세한 자국을 감지하도록 훈련된 거였죠. 2023년 10월 드디어 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네브래스카 대학의 21살 컴퓨터 공학과 학생 루크 페리터가 글자를 읽어낸 거죠. 그는 스페이스X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출퇴근길에 팟캐스트로 이 프로젝트에 대해 듣고 도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루크는 파피루스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직접 실험도 했습니다. 아마존에서 파피루스를 사서 아버지 회사의 오븐에 구워보기도 했죠. 그렇게 해서 탄화된 파피루스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가 읽어낸 첫 번째 단어는 포르피라스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보라색이라는 뜻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라색은 고대 로마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진 색이었거든요. 보라색 염료는 금보다 비쌌습니다. 뮤렉스라는 바다 달팽이의 분비샘에서 아주 소량만 추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달팽이 1만 마리에서 겨우 1g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라색 옷은 황제와 원로원 의원만 입을 수 있었죠. 단 한 단어였지만 이 단어 하나가 증명한 게 있었습니다. 이 방법이 진짜 통한다는 거였죠. 2000년 동안 아무도 잊지 못한 두루마리에서 글자가 나온 겁니다. 루크는 이 성과로 4만 달러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루크는 자신의 코드를 공개했고 이후 해독 속도는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전 세계 참가자들이 이 코드를 개선하고 발전시켰거든요. 한 단어에서 시작해서 문장이 나오고 문장에서 문단이 나왔습니다. 2023년 말 최종 수상자가 발표되었습니다. 루크 페리터, 독일의 유세프 나더, 스위스의 줄리안 실리거 세 사람이 팀을 이뤄 대상을 수상했죠. 이들은 70만 달러의 상금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들이 읽어낸 글자 수는 2000자가 넘었습니다. 대회 요구 조건이 140자 이상의 문장 4개였으니까 기준을 훨씬 넘긴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고전학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얀코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해독된 텍스트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죠. 이 두루마리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아낸 겁니다. 저자는 필로데무스라는 철학자였습니다. 기원전 110년에서 30년 사이에 살았던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였죠. 그는 아테네에서 공부한 뒤 이탈리아로 건너와서 로마 귀족들에게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이 별장의 주인이었던 카이사르의 장인도 그의 후원자였죠. 그래서 이 도서관에 필로데무스의 저서가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겁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본거지였던 셈이죠. 해독된 내용은 쾌락에 관하여라는 철학 논문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핵심 주제였죠. 그런데 여기서 역사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필로데무스는 자기 주장만 쓴 게 아니었습니다. 경쟁 학파인 스토아 학파의 주장을 직접 인용하면서 반박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두 줄이 아니라 상당한 분량을 인용했습니다. 이게 왜 충격이냐면 스토아 학파의 대표 철학자 크리시포스의 글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크리시포스는 700권이 넘는 저서를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단 한 권도 완전한 형태로 전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필로데무스가 그를 반박하기 위해 인용한 부분들이 발견된 겁니다. 적의 입을 빌려서 적의 목소리가 되살아난 거죠. 학자들은 이걸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학파의 논쟁 내용도 흥미로웠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이 인생의 궁극적 목표라고 주장했는데, 여기서 쾌락이란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고통과 두려움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의미했죠. 이들은 이것을 아타락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스토아 학파는 쾌락 자체에는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봤습니다. 오직 이성과 덕만이 중요하며 쾌락이든 고통이든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죠. 진정한 현자는 고통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필로데무스는 이 스토아 학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왜 합리적인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왜 자연스러운지를 논증했죠. 2000년 전의 철학 논쟁이 생생하게 되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두루마리에서 플라톤에 관한 내용이 나온 거죠. 그것도 그냥 플라톤의 철학이 아니라 플라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의 저서는 많이 남아있지만 정작 그의 삶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별로 없었거든요. 특히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 플라톤의 마지막 순간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열병으로 죽어가면서도 한 트라키아 출신 노예 소녀가 연주하는 피리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록되어 있었죠. 플라톤은 그 소녀의 연주를 비판했습니다. 박자가 엉망이라고 지적한 거죠. 이게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플라톤은 평생 음악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거든요. 특히 피리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정을 자극하는 위험한 악기라고 봤습니다. 국가론에서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에서는 특정 악기와 선율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피리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자기 철학을 고수한 셈이었죠. 마지막까지 철학자였던 겁니다. 더 중요한 발견도 있었습니다. 두루마리에 플라톤이 묻힌 장소가 적혀 있었거든요. 아카데미아 안에 개인 정원, 뮤즈 신전 근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무덤 위치는 수천 년간 미스터리였습니다. 아카데미아 어딘가에 있다는 것만 알려져 있었지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좌표를 알려준 겁니다. 물론 아직 발굴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정확하다면 머지않아 플라톤의 유해를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고고학계가 흥분하는 이유입니다. 이 발견들이 주는 의미는 엄청납니다. 지금까지 읽힌 건 전체 두루마리의 5%도 안 되거든요. 1800개 중에 아직 대부분이 해독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베수비오 챌린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목표는 스캔된 4개의 두루마리를 90% 이상 해독하는 거라고 발표했죠.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해독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도서관에 뭐가 더 있을지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포의 잃어버린 시가 있을 수도 있고 리비우스의 로마사,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라진 저서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 작가들의 작품도 기대됩니다.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같은 사람들이 수십 편의 작품을 썼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나머지가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 저술도 기대됩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수학 논문이나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에 관한 저서가 있을 수 있죠. 데모크리토스는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는데 현대 물리학을 2000년이나 앞서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저서는 거의 다 사라졌고 다른 사람들의 이용을 통해서만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죠. 그런데 원본이 이 도서관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이죠. 이 모든 게 가능해진 건 AI 덕분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을 기계가 감지해낸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협력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고고하게 미래가 바뀐 겁니다.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은 씨앗과 같다. 수세기 동안 싹을 틔우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찬란한 꽃을 피워낸다. 2000년 전 화산재 속역에 묻힌 씨앗들이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거죠.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는 고대 세계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사라졌다고 믿었던 책들이 돌아오고 잊혀진 목소리들이 다시 들릴 거죠. 2000년의 침묵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 별장에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구역이 있습니다. 2층이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거든요. 거기에도 두루마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발견된 것보다 더 많은 책들이 묻혀 있을 수도 있죠. 라틴어로 된 두루마리가 거의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건 대부분 그리스어로 쓰여 있거든요. 라틴어 책들은 별장의 다른 구역에 보관되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발굴되지 않은 구역에요. 만약 거기서 라틴어 문헌이 나온다면 로마 문학의 역사가 다시 쓰일 수도 있습니다. 키케로의 잃어버린 저서나 호라티우스의 알려지지 않은 시가 발견될 수도 있죠.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입자 가속기, 더 정교한 AI, 더 빠른 컴퓨터가 개발되고 있죠. 몇 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이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몇 년 후에는 또 어떤 일이 가능해질지 모릅니다. 275년간 아무도 풀지 못한 문제를 대학생이 풀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안 됐지만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접근법으로 가능해진 거죠. 이건 단순히 두루마리 해독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결국 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2000년 묵은 미스터리도 결국 풀렸으니까요. 이 파피루스들이 완전히 해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과서가 다시 쓰일 수도 있고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인류의 지적 유산이 한층 더 풍요로워질 거죠. 화산이 도시를 파괴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보물을 열어보기 시작했죠.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